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 시황을 먼저 좀 보면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다시 하락 되돌림이 나오면서 밀리는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개파락 출발해서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2배 가깝게 2배까지는 아니고 2배 가깝게 많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반등이 나와서 오늘 오후장에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거의 약보합 정도 약한 강세 흐름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상승 하락 종목수가 비슷비슷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이제 강보합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다. 자, 미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강한 흐름인데 오늘도 수급을 보면 개인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거의 1조 가까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개인 자금들이 몰렸던 섹터는 이제 언택트 쪽에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리고 그게 이제 주도주였죠. 카카오, 네이버가. 그리고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에서는 진단 쪽이었어요. 자, 이 흐름이 조금 옮겨가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후발주들이 강한 흐름에 이제 각종 테마가 슬슬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마는 이제 4차 산업을 기준으로 이제 미래차부터 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정장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횡보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쯤 되면 대기 이슈는 이제 공매도 이슈는 마무리가 됐죠. 9월달에 있던 공매도 이슈는 자, 연장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요런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 요인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 지금 좀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하반기에는 이제 11월부터 또 이제 미 대선이라든가 이런저런 노이즈 요인들이 있어요. 미국 증시는 이거를 이제 좀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도 보여져요. 이제 바이든이 지지율이 우세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제 법인세를 이제 올린다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미국 경제에는 안 좋은 부분들의 이제 정책 스탠스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노이즈 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보면은 아무튼가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죠. 애플, 테슬라 그런 기업들이 이제 버블 이슈들이 있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하면서 시가총액을 많이 글로벌리 이제 돈을 많이 빨아들여 놨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흔들리고 뭐하고 하면서 센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기존에 이제 강한 흐름이었던 주도 섹터가 크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갑자기 어떤 대기 호재 요인이라든가 무언가가 나오면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죠.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거기에서 이제 백신 중단을 했다, 임상 중단을 했다. 자, 이런 이슈가 이제 조금 센티를 흔드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임상이 아스트라제네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무튼 걔네들 말고도 다른 데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확산이 크게 된다 그래도 무언가 치사율이 크게 올라간다라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 센티에는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든 구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금리 같은 이슈가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안 좋은 구간에는 주식시장은 계속 좋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조금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이고 뭐이고 하면 이제 인플레가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를 그냥 용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연준 스탠스가 물가 상승률 2%까지는 그냥 용인하고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2.5% 넘어가고 3% 넘어가고 하면 이거를 그냥 용인하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게 되면 자, 금리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작용할 수가 있고 자,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더 강합니다.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다가 버블이 극단에는 결국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동성이 죽어요. 자, 그동안 부채를 이제 운영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흐름이 이게 6개월 만에 나올 건지 2년 만에 나올 건지 3년 만에 나올 건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2, 3년 후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세 상승장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반복됐던 흐름이 똑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과거에 1980년대부터 1992년, 93년 이때까지 강세장이 진행됐던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시장이 버블에 있다 그러면 현금을 섞어가고 버블이 있는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해서 현금을 섞어가지가 않을 거라 그러면 버블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구간에선 하락 변동성을 그냥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같은 포지션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적인 스탠스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요. 시장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는 거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과거 영상들 좀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9월 10일 이제 목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초록뱀이 이제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현분이 나오셔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저는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뭔지를 모르겠어요. 생전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한, 처음 보는 그런 경우라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사례라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BTS 상장 기대감이 지금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흐름이 어디서 마무리될 거냐. 자, BTS가 속한 기획사 이름이 빅히트죠. 자, 빅히트가 상장되는 순간에 꺼질 거냐.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10년, 15년을 보면, 자, 정치 테마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꺼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점점 빨라져서 대선 1년 전부터 꺼지기 시작하고, 최근에 있었던 그 박근혜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시점부터는 대선 거의 1년, 2년 전부터 이제 꺼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작도 훨씬 빨라요. 대선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막 움직이고 막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투기적인 테마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변동성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포지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모주들이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뭐하고 하면서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SK 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이제 흥행 대박을 만들어냈죠. 그렇다 보니까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흥행 기대감이 많이 낄 수 있는데, 이게 상장을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하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든,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미리 꺼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상장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조만간부터 꺼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가 반영은 이런 이슈로 인한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발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움직였던 기업은 이제 뭐 넷마블하고 DPC 정도 되고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디어 섹터를 골고루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마감하면서 엔터부터 해서 차근차근 추천드리던 종목 중에 이 종목도 이제 껴있었어요. 테마성 관점으로 접근한 건 맞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추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지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진스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뱀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해서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매도 평균가가 한 2,900원 좀 되네요. 자, 보면 테마는 붙었는데, 자, 이 기업 내용이 별로 지금 좋지가 않다. 지금 초록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DPC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밸류 측면으로 보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보면 바닥에서 이제 한 100% 정도 조금 넘게 이제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조정이 들어왔다 다시 움직일 때는 게임 섹터가 지금 1차 파동이 나온 거 아니냐, 1차 파동이 진행 중인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섹터, 게임 섹터 같은 경우. 자,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장주는 이제 DPC가 되고, 이제 빅히트 엔터 상장 이슈에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넷마블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초록뱀 같은 경우는,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드라마를 찍는 데나 뭐 하나,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안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서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는, 자, 735원에서 지금 한 25%, 250% 정도 상장했는 구간이고, 오늘 보니까, 뭐 이제 3,000원대, 3,200원대까지 넘어가고 했으니까 300% 이상 이제 뭐 움직여 있는 그런 포지션일 텐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초록뱀이라는 기업의 속을 까봤더니, 자, 업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봤던 이유는, 자, 이 기업이 보면 부채가, 별로 없었죠. 2017년도까지는 부채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많이 없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매출을 9점을 찍고, 매출이 계속 내려가다 18년도에 살짝 반등했다가 19년도에 또 내려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는데, 자, 흑자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하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게 이제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컨텐츠 기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컨텐츠의 가치가 한류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컨텐츠의 가치가 다 높아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을 딱 까보니까, 자, 1분기, 2분기에 보면은 지금 한 100억 정도 찍혀 있는 거죠. 그럼 매출이 보면 이 정도, 예를 들어 좀 반등이 일어난다 그래도 올해는 200억, 300억 정도 봐주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제 뭐 800, 뭐 이렇게 부채가 급격하게 느는 흐름들이 보이고, 실적 전망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런 것까지는 그래요. 용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일단 숫자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지분 구조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저는 이제 IUK가 계속 초록뱀의 대주주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체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거죠. 보니까 장내에다가 그냥 다 때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없어요. IUK 컴퍼니가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인성하고 뭐 조인성하고 고현정이 있는 엔터사로 알고 있는데, 20%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다 때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면은 코로나 직전에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다 팔아치웠다. 뭔가 이거 느낌이 이상하죠. 그리고 대주주가 없는 기업, 전 이런 기업을 처음 봐요. 블록딜도 아니고 장내에다 다 내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공시 제외주주가 99%예요. 개인들끼리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면 개인 자금들은 뭐예요? 대부분, 자, 99%가 투기 자금이다. 그럼 이거 이슈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 받아주는 게 없다 그러면, 받아주는 세력 주체가 없다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주주 관리가 없이 개인 투자자끼리 주고받는 지분 구조? 이거 경영에는 누가 간섭을 하고, 자, 경영을 하고 경영 미스가 있고, 또 만약에 유상증자라든가 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유증이든 뭐든지 해가지고, 대주주가 이제 자본을 이제 뭐 출자를 해가지고 뭐 살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요. 자, 숫자만 안 좋아지는데 대주주가 없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지분을 예를 들어 10%, 20%만 사버려도 그냥 인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인수 이슈는 이제 붙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속을 까보니까 속이 너무 이제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요 부분이 이제 노이즈 요인인 거예요. 만약에 깔려있다라 그러면, 이제 뭐 망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깔려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뭐 우회 상장이라든가 그런 이슈라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있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분 가치는 올라가 있는데 숫자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순간 이제 분식 회계라든가 뭐 CEO가 뭐 이제 장난질 치기가 굉장히 좋은, 간섭받을 데가 없으니까, 대주주가 없으니까, 개인 자금들 어때요? 뭉치질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주 관리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노이즈 요인이 아니냐. 근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대주주가 없이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참고를 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교체 사인을 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수익이 뭐 나 있는 구간들에 있는 회원분들은 이제 뭐 진스님처럼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 있다 그러면 뭐 100% 이상 나 있으니까 일정금만큼 비중을 들고 가기 너무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정금이 한 20%나 30%나 정도나 끌고 가보고 싶으면 끌고 가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는 포지션들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수익 구간이 100% 미달 구간에 있는 분들도 요거는 교체 포지션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요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정고점, 이제 과거에 이제 상장했었던 당시에 정고점 근처에 가가지고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DP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음봉이 하나 딱 찍혀 있죠. 요런 게 이제 흔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 초록뱀이라는 기업은 가치로 놓고 보기도 애매하고, 자, 이제 미래 성장성으로 놓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주주 관리가 없으니까, 대주주가 없으니까 뭐 이상해요.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요인들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테마 타고, 요런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DPC고 뭐 넷마블이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부담이 있어서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초록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뭐하고 했을 때 당시에 시총이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사이 뭐 요쪽에 있었던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리스크 요인이 크게 보인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분 구조라든가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자, 추천이 안 나갔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기업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개인적인 스탠스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끼리만 자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폭탄 돌리기가, 지금 폭탄 돌리기 구간이 지금 구간이 폭탄 돌리기의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숫자가 좀 잡히고 다시 인수합병 이슈가 붙는다라든가, 뭔가 그러니까 뭐 우회 상장 이슈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나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고, 그 전까지는 요 종목은, 요 기업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록뱀이라는 회사가 보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되게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어떤 이런 컨텐츠 제작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용을 딱 보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보면 회원분들도 막 얘기를 많이 하고 하시던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청약 비율이 뭐 1000대 1인가를 넘었죠. 이걸 넘어서면서 자, 1천만원을 청약했을 때 한 주가 떨어지고 말고, 어떤 사람은 5천만원을 청약했는데 뭐 한 주도 안 되고 뭐 5주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뭔 말이냐면 과열 흐름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묻지마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센티가 좋기 때문에 IPO를 하게 되면 관심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상장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자, 버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심이 몰린다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 미래 전망에 대한 것들만 믿고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죽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모에서 망했다는 얘기들이 주변에 이제 돌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외면받는 시장이 오고요. 시장이 또 시장 흐름이 안 좋게 되면, 자, 공모가 진행이 되면 흥행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상장을 딱 했을 때 흥행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갭이 떠가지고 뭐 따상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 흐름이,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지고 투자자 센티들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공모가를 하회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자, 이제 지금 이제 재미 봤던 사람들, 공모로 이제 재미 좀 보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기억이 있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공모 받아서 깡통 나는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모를 뭐 한 1억 받아가지고, 요거 막 2, 3천만 원에 털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온단 말이에요. 과거 한국전력, 뭐 삼성, 뭐 생명, 뭐 등등등 해서 공모주들이 이제 막 인기가 막 있을 때, 시장이 뜨거울 때,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털어먹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공모가 딱 시작이 되면 결국은 IPO를 딱 했는데 이제 흥행을 자꾸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가치가 1조인지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다 알아.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흥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공모가가 올라갑니다. 막 2조, 막 4조, 5조 막 이렇게 올라가요. 기업 가치는 뭐 3천억, 5천억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시작부터 그냥 막 10배씩 버블이 껴갖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주들이 막 2년, 막 3년 지나고 시장 흐름이 안 좋고 할 때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씩 빠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이슈는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라는 게 끼게 되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한다 그러면 공모 투자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공모는 사실 투자가 아니고 투기적인 접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해야 되고요. 공모 같은 부분들은 국가 경쟁력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공모가 이제 많이 되면 그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기업이 이제 그 공모 자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를 탕감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IPO가 화랑으로 가면 화랑으로 갈수록 이제 국가 경제에는 굉장히 이바지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단기 포지션만 취해야 된다는 거죠. 공모 참여해서 대충 음바 하나 찍히면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기업 가치를 봐서 저평가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공모가 상장을 딱 시작을 하고 어떤 기업이든지 거의 90% 이상은 95% 이상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빠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10%에서 30% 정도 존재해요. 왜냐면 산업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서 버블이 껴있는 구간에서 이제 상장을 하고 어느 정도 돼 있어도 그 버블의 정도보다 이익 확장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극소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확률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투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뭐 리먼 사태나 옵티머스나 뭐 우리가 전에 보면 DLS니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DLS니, ELS니 이게 시기마다 터지는 거거든요. 펀드. 이제 펀드는 사실 이게 펀드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횡령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죠 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거지 요런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다. IPO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자, 공모주에 지금 관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대중의 시선이 쏠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버리면 이거 뭐 몇 주 받아갖고 이제 재미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뭐 잔돈이나 갖고 있고 자금 규모가 뭐 한 50억대 100억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모 참여해갖고 재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는 오히려 이제 미래의 리스크윤을 생각을 하고 공부라는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공모가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상장을 하고 그 이후 흐름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세요. 한 500개, 1000개 기업 정도만 돌려보면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패턴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해를 해놓고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